한반도의 평화,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구도 사이에 끼어있는 두 나라, 바로 남한과 북한입니다. 한반도의 역사는 매우 역동적입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 있었고 내란도 무척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 속에서 1945년 분단되었고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남북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 한반도 중립화입니다. 한반도 중립화란 남북과 주변 강대국 간의 조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 외교에 대한 것입니다. 4강이 협의하여 중립화가 공표되면 한반도 또는 남과 북 각각이 중립국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중립화가 이루어진 후 한반도의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통일 문제도 이에 포함됩니다. 중립화라는 것은 패권주의 강대국들에 의해 사방이 둘러싸여 끊임없는 침략과 불이익을 견디어온 나라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견디어왔던 것에서 이제는 자국의 안정과 평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방안입니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를 완충지대로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게 되면 한반도 또는 남과 북이 각각 중립국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중립화의 조건은 첫째로 지정학적으로 강대국들 간의 완충지대에 위치합니다. 강력한 자위력을 위해 무장 중립을 갖춥니다. 중립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고 국가가 중립국의 정책과 제도를 갖춥니다. 주변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합의를 봅니다. 중립화의 이득은 무엇일까요? 중립국이 되면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국제적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군비를 대폭 절약하고 절약된 군비를 국민의 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국외의 자본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중립화는 국가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게 해줍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200년 이상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사회를 건설하며 부유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중립화는 국민들에게 전에 없던 중립 정체성과 가치관을 부여해주어 갈등에 휘말려 살던 국민들 간의 화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구 중립이란 전시나 평시에도 중립이 유지되는 개념입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국가는 관련 당사국 간의 협정에 의해 영구적으로 전시와 평시에 중립국의 보장을 받고 전쟁이나 군사동맹에 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국제법상 독립유지와 영토 보존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영구 중립은 전시의 군사동맹에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시에도 중립국의 역할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눈여겨볼 수 있는 중립국의 임무를 실행하는 방법은 강대국의 침공에 위협을 받는 나라들을 위해 중개 역할을 하며 지구촌의 중립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영구 중립은 중립성을 국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국민들이 법으로 규정된 중립국의 가치관을 준수하며 크고 작은 의견차로 인해 서로 부딪히는 상황들을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위의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구 중립국입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100년 이상의 중립화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조선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반도 중립화론이 조선과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1885년 조선 주재의 독일 부영사 부들러는 조선을 스위스같이 영구 중립국으로 만들자는 의견을 조선 정부에 건의했고 6.1주는 무릇 국가의 중립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전시 중립이고 둘째는 영구 중립이다라는 중립론을 공표했습니다. 1904년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일방적으로 영구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1900년 청나라가 분할되는 것을 보며 한반도도 분할될 수 있다는 생각에
중립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미국, 러시아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무산되었습니다. 1931년 일본 동경제국대학 동문학과를 졸업하고 1945년 동아일보에 근무한 김삼규는 좀 더 구체적인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중립화 통일론의 요지는 조국의 분단은 4대 강대국의 이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만큼 통일도 그들의 이해에 맞아야 하는 중립화 통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한반도 중립화 운동은 해외에서 김영중, 황인관 같은 한인 중립화 운동가들에 의해 꾸준히 지속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립화 통일 운동이 수그러지다가 2001년도 이후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다시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자국의 이득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 대립이 한반도에서 충돌하며 빚어졌습니다. 그 후 남북은 서로를 적대시하게 되었고 38선에 가로막혀 이질적인 두 나라가 되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이제 한국 국민들은 분단과 전쟁,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념 충돌 때문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대한 국민 청원의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균형 외교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협상과 경제 교류가 동반해야 합니다. 남북, 미, 중, 일러가 다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한반도의 중립화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 중립화 운동가들은 성공한 중립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중립화를 받쳐줄 국제 네트워크 INNK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INNK란 International Network for Neutral Korea, 영구 중립 코리아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INNK는 한반도의 중립화를 지지하는 대한민국인들과 재미동포들, 그리고 스위스인과 오스트리아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왜 스위스인가? 스위스는 한국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중립국이며 중앙에서 통제하는 복지 계획은 없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복지 정책의 만족도는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스위스는 200년 이상 중립국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스위스도 중립국이 되기 전에는 끊임없는 내란과 외세 침입으로 폐허가 되어 있던 곳입니다. 국가의 정치성 부재로 4개의 언어를 말하는 국민들이 심한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1815년에 중립국이 된 스위스는 이제 많은 것이 바뀌었고 이상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스위스는 영구 중립의 롤 모델이고 본받을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영국의 The Economist에서 2022년 민주주의 지수 순위로 7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24위입니다. INNK 대표단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제네바, 베른, 비엔나를 방문했고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중립 전문가들 로랑 괴첼 박사, 하인츠 게르트너 박사 등을 만나 담화하고 INNK의 자문위원으로 초대했습니다. 6월 20일에 진행된 회의에서는 김바나 임상우 박사가 한반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INNK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중립화 국제관계 설립,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중립 전문가들과 중립화 국제관계를 맺게 된 것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민간 외교의 결실이며 INNK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었습니다. 6월 16일 베른에서 괴첼 박사와 점심 면담을 가졌습니다. More closenes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hole entity declares itself neutral. That would be the price the US would have to pay. I mean, they would have to recognize this neutrality. If the US and China, both of them would need to recognize it on a given situation. In theory, the best convincing situation which could lead North Korea to forgo its nuclear arms. (6월 18일에) 비엔나 대학 IIP에서 게르트너 교수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Not the only thing. If you talk about permanent neutrality,
permanent means not eternity. Permanent means you're also neutral in peace times. And when you're neutral in peace times, you have to convey the message. So you have to always say, I'm neutral, and that's what basically in the Austrian neutrality law is enshrined. (6월 20일) 제네바에서 한반도 중립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주제로 줌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스위스 평화운동가 7명, INNK 방문단 8명, 그리고 비대면으로 유럽 평화운동가 30명이 참여했습니다. 김바나 발표. 자주적인 결정권을 실행하는 것은 이 시대의 한국인들이 받아들여야 할 임무이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결권과 독립권은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상호 발표. 한반도의 남북에는 UN 회원국인 2개의 국가가 엄존하며 남북은 코리아 경제 공동체를 구성해 남북의 격차를 해소해가며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네 한신. 한반도의 중립화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 한반도에 끝나지 않은 전쟁이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드 베글레 박사. 남북은 서로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식의 대립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안보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단되고 주변국으로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는 대한민국.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미래를 봐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곧 일어날 수 있는 중국 대만 전쟁. 중국 대만 전쟁이 터지면 항로가 막혀 한국에도 큰 경제 타격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어두운 미래의 극복과 더 성숙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구 중립이 필수적입니다. 영원한 패권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은 인류와 모든 국가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미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변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선진국으로서의 고유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합니다. 남과 북은 서로 관계를 개선하여 지구촌 평화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이질적 관계가 된 것은 외세의 개입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남북이 합리적으로 화해하는 길은 선중립 후통일입니다. 이것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중립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하는 방향입니다.